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상담 진행의 손자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빅사이클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시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 짚어봤다면 또 금요일은 이 한 주의 거래가 마무리되는 또 마지막 날인 만큼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해서 보다 꼼꼼하게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네, 종목 받아보실 수 있는 또 오늘의 마지막 한 시간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고요. 또 유튜브로도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준 파트너입니다. 네. 네, 오늘 시장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요? 네, 좋죠. 오늘 우리 시장 좀 양시장이 온도차를 달리하면서 또 마무리가 됐는데 맞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뭐 오늘 하루 종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요. 네. 많이 아셨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네. 국내 증시 짚어드릴 텐데 네, 좋습니다. 네,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7.9%로 4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물가가 올라가면 긴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긴축을 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바로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시간은 17일 새벽 3시에 미국 FOMC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올랐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올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금리를 좀 낮게 올려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측치로는 0.5를 올려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파월이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0.5가 그대로 올라가면 시장은 그대로 반응을 할 것 같고요. 예측치대로 반응할 것 같고, 만약 0.25로 하에 발표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오늘 코스닥 보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0.7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을 했는데 두 지수가 똑같이 하락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차트를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선 아래에 있고요. 코스닥은 21선 위에 있습니다. 둘 다 하락은 하긴 했지만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는 현재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요새는 최근 1, 2주간은 대선 정책주, 특히 원전 관련주, 건설 관련주들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원자재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고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길어지면서 원자재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보다는 본인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추매할 타이밍을 보는 게 우선 좋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있고 시장은 다소 난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관련 정책주들의 흐름은 분명히 체크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또 다음 주 어떤 긴축 정책 행보를 보이게 될지 그 속도와 또 이 조절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 주요 이벤트인 FOMC 회의까지 지켜보면서 또 오늘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모두 가져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면서 또 다음 주 시장 미리 대비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샵 0082번으로 또 들어오시면 샵 0082번으로 이용준하고 3글자 적어주시면 보다 더 많은 정보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 3글자 적어서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화보다 먼저 또 문자가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문자부터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기 종목이고요. 18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 담고 있다고 하시네요. 삼성전기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고 저희도 아다시피 대형주입니다. 우리나라 네. 삼성전자, 삼성전기 같은 흐름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지수가 코스피 지수랑 똑같이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수를 견인하는 종목인데 네. 지금 차트가 삼성전기 차트를 띄워드렸고요. 여러분들 삼성전기 차트와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를 똑같이 띄워보시면 똑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최근 2달 동안 하락했고요. 21선 아래에 망치형 음봉이 나왔다는 건데 지금 삼성전기의 삼성전기의 실적은 호실적이 나왔고 사실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지만 이런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우량주 같은 경우는 개별주의 흐름보다는 지수에 따라가서 흐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기 좋다. 하지만 국내 지수도 안 좋고요. 미국 지수, 나스닥, 다우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 지수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보이시는 네. 최근 최저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래꼬리 망치형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수도 약간 반등이 나오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금, 토, 일 어떤 기사가 나오냐에 따라서 지수는 다시 휘청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지수에 따라가기 때문에 특별한 악재가 없다. 다만 지루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시청자님이 18만 2천 원 보내드렸는데요. 사실 18만 2천 원, 현재 15만 5천 원 최저점이 찍혀 있는데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폭은 10에서 15%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고 우량주이고 코스피 200 종목이 지수를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별 뉴스에 급등락하지 않는다. 이걸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도 좋기 때문에 지금 최저점입니다. 최근 6개월, 1년 동안은 최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여윳돈이 있으면 망치형 캔들이 나온 지금 시점에서 한번 추매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월요일 날 금, 토, 일 뉴스에 굉장히 악재 뉴스가 나온다면 추매를 잠시 멈추시면 되는데 그냥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월, 화, 수 중에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은 추매하셔가지고요. 평단가를 낮추시고 중장기로 홀딩하시면서 지탱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추매를 2.9 조금 소액을 하시고요. 21선 위로 올라가오는 현재 구간에 16만 5천 원 구간이거든요. 16만 5천 원 위에 올라오는 매집봉 또는 기준봉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서 눌릴 때 매수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음을 좀 편히 가지시고요. 지수를 보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 대응 전략부터 또 투자 마인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들어온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기아 종목 보내주셨고요. 7만 4천 원에 매수했고 비중은 20%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최근 들어서 현대차 또 기아 이 두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할 정도로 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아 그리고 현대차 사실 계속해서 또 판매량은 계속해서 최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또 이 글로벌적인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아 종목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주실지 바로 파트너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종목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장 타격을 많이 보는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특히 러시아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네.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는 수출은 기존대로 하더라도 스위프트, 자금 동결 이런 문제 때문에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16일 날 1차 디폴트가 예상된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기아, 현대차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은 좋고 잘 수출은 되지만 돈을 받지 못하면 바로 이게 대손 충당으로 쌓이면서 영업이익에 손해가 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손해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우량한 종목을 지속적으로 매수해서 중장기 투자하는 것만큼 좋은 매매 전략은 없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큰 종목들도 이렇게 휘청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요. 이거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급한 마음보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해결되고요. 해결된다고 해서 자금 동결의 문제는 바로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아나 현대차 모두도 지금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네. 차트를 보면 지금 똑같이 지금 아랫골이
음봉 도지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 반등을 모세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구간들이 다 매물대 구간들이거든요. 이게 제가 보시면 이 네모친 구간들이 매물대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 구간들을 올라가는 데도 한참 걸릴 것 같지만 근본적인 러시아 수출 대금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추매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빠지면 빠지는 대로 좀 관망하면서 좀 마음을 편히 먹고 빠지는 대로 좀 놔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보시면서 기아가 지금 추매하지 마시고요. 기아차가 얼마까지 빠지는지 보시고 횡보하는 구간에 장대 양봉이나 기준봉이 나오거나 혹은 좋은 재료의 뉴스가 나올 때 그때 한번 추매를 좀 비중을 실어서 하셔가지고요. 뭐 오늘 사서 내일 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매집한다 생각하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대금 결제에 대한 문제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아, 현대차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아와 현대차 좀 비슷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제노코 종목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고요. 2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 들고 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노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오늘 종가가 27,100원에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가와 종가가 굉장히 좀 유사하신데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항공산업 관련주죠. 네, 우주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또 국내에서는 굉장히 산업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또 있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바로 파트너님의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네. 제노코 같은 경우는 현재 추세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주력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요. 뭐 예. 부동산, 건설, 그리고 주식, 그리고 뭐 원전 관련주도 좋지만 이런 제노코 같이 우주항공 쪽에도 많이 이번에 주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문자 보내시는 분하고 좀 통화를 못해서 시청자분이 얼마에 어느 시점에 샀는지 사실 궁금하긴 한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고요. 매수도 아주 좋은 시점에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 재료는 우주항공으로 우선 확실히 재료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최근에 급등한 이후에 여기서 바닥에서 15,000원에서 65,000원까지 갔으니까요. 거의 4배, 400%까지 급등했다가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건 더 이상 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대 음봉 이후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65,000원에서 지금 27,000원까지니까요. 고점 대비해서 50%가 넘게 빠진 종목인데 여러분 좋은 종목을 매수할 때는 재료가 좋더라도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때는 보시면 여기서부터 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횡보를 하면서 짝꿍댕이 패턴으로 바닥을 조금씩 올려가는 종목이 제노코입니다. 재료도 좋고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들어와 있진 않으나 이분 같은 경우는 선침의 개념으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27,000원이고 현재가 오늘 종가가 27,100원이니까 딱 본전 부근인데 이제 구름대 하단에 있긴 하지만 이 시점에 지금 5일선, 11선, 21선이 밀집돼 있고요. 보시면 약간이긴 하지만 우상향을 하려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재료도 이미 윤석열 당선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바로 다음 주라도 큰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종목은 아주 잘 매수하시고 아마 다음 주에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61선 이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 36,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악재가 나와서 빠진다면 손절가도 드릴 텐데요. 손절가는 짧게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000원, 25,000원 정도, 25,000원 손절을 잡으시고 목표가를 위해서 달려가면 좋을 것 같다. 차트나 재료는 너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또 정책 수혜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전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코프로 HN 11만 8천 원에 30. 11만 8천 원에 비중 30% 담고 계시고요. 예. 네, 오늘 어떤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이거 본전가 올지. 본전가까지 올 수 있을지 사실 네. 보니까 정말 11만 원대면은 좀 높은 구간에 계시긴 하네요. 이게 원래 네.
15만 원 넘게 사가지고 물 타고 그런 거거든요. 아, 15만 원에 사서 지금 물을 열심히 탔는데도 지금 11만 원 선에 계시거든요. 예. 지금 보유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한 6개월 8월 달에 산 것 같아요. 작년 8월 달에. 6개월 정도 되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에코프로 HN 지금 매수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또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궁금증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파트너님께 바로 종목 진단 도와드릴게요. 예. 네, 파트너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마음 고생이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죠? 예. 11만 8천에 비중도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예, 예. 그때 혹시 매수하셨을 때 내가 매수를 해야겠다는 그런 혹시 정확한 이유가 있어서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로 매수를 하셨나요? 이게 자꾸 올라서 샀다 팔았다 보다 보니까 네네네네. 나중에 18만 원에 사게 돼가지고 거기서 네. 물리게 된 거예요. 네. 18만 원. 물려서 물 타고 하다가 11만 8천 원 정도까지 물 타신 거네요. 그죠? 예,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번에 급등이 작년 7월부터 작년 8월까지 한 달 정도 급등이 크게 나왔었잖아요. 예, 예. 3만 원 했던 종목이 21만 원까지 갔으니까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그 상승한 이후에 그 8월 13일 날 윗꼬리에 달고 한 번도 반등이 나오지 않고 단봉으로 지속적으로 빠졌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에코프로 HN 탄소 중립 관련주인데 이게 맞나요? 예, 예. 네, 그죠? 그렇지만 다행인 건 제가 알고 시청자분이 아시는 것처럼 탄소 중립은 사실은 이번 정책에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세계화 흐름상으로는 탄소 정책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차트적으로는 지금 바로 반등은 안 나올 것 같아요. 혹시 더 물 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관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신 건가요? 이게 물을 어디서 타야 될지. 그죠. 지금 예. 물 탈 자리가 전혀 안 나왔거든요. 이게 보면 벌써 8월 달에 한번 시세를 주고 시세 이후에 지속적으로 눌렸기 때문에 지금은 횡보하는 구간이고 그리고 누구도 관심이 없는 종목이라고 사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마음은 좀 아프지만 이 종목 갖고 계신 건 아니시죠? 종목 하나만 하고 하시나요, 혹시?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팩트만 우선 마음이 좀 아프실 수 있지만 팩트만 말씀드리면 작년 8월 이후에 시장에서 철저히 지금 소외된 느낌이 있거든요. 종목상. 그리고 재료를 제가 방금 네이버나 기사들 확인해봐도 에코프로 HN에 대한 기사는 나온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3월 지금 이번 달은 이제 실적 마감 달이기 때문에 지금 3월이 지나고 나서 흐름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예. 근데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코스닥 종목이긴 하지만 코스닥 대형주에 속하고 시총도 좀 있기 때문에 3월이 지나고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와서 제가 그 추매할 수 있는 타이밍은 거래량에 수반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3월에 나올지 4월에 나올지는 저는 아직 사실 모르겠으나 그게 기준봉이라는 건데 기준봉이 나오고 지금 21선 위에 있거든요, 시청자님. 기준봉이 나와서 약 6만 1,000원, 6만 5천 원 정도 됐을 때 그때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예수금이 있으시면 그때 한번 추매를 하셔가지고요. 평단가를 낮추시고 이걸 수익 보려고 하지 마시고 본전 부근에 오면 전량 매도한다 이런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탄소 중립 여러 가지 종목 중에 에코프로 H에는 대장주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탄소 중립 중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대장주가 먼저 튀고 올라가고 2등, 3등, 4등 종목이 가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과거 7, 8월에 따르는 대장주였을 것 가능성이 큰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대장주의 흐름은 없어졌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고 긴 거래량을 실은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추매를 한번 하고요. 평단가를 낮춰서 평단가에 왔을 때 본청으로 정리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시청자님.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코프로 HN 종목 전략 또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알테오젠이고요. 네. 10만 5천 원에 10% 있어요. 10만 5천 원의 한참 비중 돼가지고. 10%요? 네, 네. 매수 언제 하셨어요?
오래됐어요. 네, 지금 10만 5천 원에 매수하셨는데 네. 지금 오늘 종가를 보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우, 또 걱정 많이 되실 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이거를 전에 네. 한 8만 원, 9만 원까지 갔다가 요번에 이렇게 쑥 빠져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어떻게든 나와야 되는데 네. 손절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어떻게 네. 해야 좀 빠르게 탈출할 수 있을지 탈출 네, 전략 저희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테오젠 저도 잘 보고 있는 종목인데 혹시 네. 그때 10만 5천에 사셨을 때 매수 네. 사유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에요. 전에 이거 유상증자 받기 전에 제가 여러 번 매매를 했었어요. 네. 16만 원, 18만 원 그때. 네네.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유상증자를 받는 바람에 네네. 이렇게 됐거든요. 예. 사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일반적인 경우는 유상증자는 사실은 회사의 악재는 분명한 거고요. 네. 근데 공시 내용을 봤을 때 유상증자한 이유를 봐야 되는데 네. 보통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네.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그리고 먼저 제가 먼저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면 지금 보이시는 게 알테오젠의 재무제표거든요. 네, 네. 근데 알테오젠 아시겠지만 코스닥의 신성장 기업입니다. 대형주긴 네. 하지만. 근데 네. 3월이 공시 시즌이기도 하고 상패 시즌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근데 상패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는 상패가 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다행인 게 신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상패에 대한 걱정은 없으시니까 예, 우선 예.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오르지 않아서 걱정인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제약 바이오들이 코로나 최근 한 달 동안은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소외를 받는 느낌도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 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 좋은 기사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갔죠, 네. 오늘.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 미적지근하다는 거는 아직 오를 때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도 알테오젠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패에 대한 걱정은 없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지금 하방에서 45,900원 최저점을 찍고요. 네.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봉이 작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아쉬울 수 있는데 이러다가 좋은 재료를 한 번 더 띄우고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우선 뭐 상패에 대한 걱정은 없기 때문에 마음을 좀 차분히 먹으시고 좀 더 네. 홀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추매를 하셔서 익절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네. 10만 5천 원까지 오르기는 사실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언제 시점인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최저점인 45,900원은 1월 20일 날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차트가 알테온제진입니다. 네. 이러다가 장대 양봉이 나서 한번 급등이 10%에서 15% 이상 나오는 봉이 나올 때 시청자님 그때 추매를 좀 하셔가지고요. 평단가를 낮추셔서 네. 그 파동을 먹으면서 본전 이상이 올라오면 매도를 하시면 가장 빨리 청산이 될 것 같고 예. 만약 10만 5천을 그대로 갖고 계시면 보시면 거의 1년, 2년 동안 횡보와 기간이 길면서 매물대들이 엄청나게 보이시잖아요. 이 네, 노란색이 매물대라는 건데 네. 쉽게 말하면 시청자님처럼 본전만 오면 팔고 싶어 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지루하신 분들이. 예. 그러니까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재료가 나와서 거래량 실은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추매를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10만 원 언더로 잡으시고 예. 바로 가면 9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9만 원 언저리에서 청산한다 이렇게 접근하시고 그리고 이 종목이 청산되면 다시 바로 바이오주로 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제가 섹터를 3개를 말씀드릴 텐데 3개 중에 골라서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건설주 보시고요. 예. 두 번째는 엔터주 보시고 네. 세 번째 여행주 보셔가지고 어차피 중장기 하시니까 이게 보고 있으면
소외된 느낌도 많고 상처도 많이 되거든요. 사실은 바이오가 소외되면 한참 되거든요. 예. 빅 사이클이라고 해서 바이오가 소외되면 5년, 10년도 소외됐다가 급등이 나면 크게 나오는 게 바이오인데 네.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르지 못했다는 것은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그리고 그럼 네.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추가 매수? 지금 57,000원이니까요. 예. 6만 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 실은 장대 양봉 10% 이상 오르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추매를 하셔가지고요. 예. 평단가를 9만 원까지 맞춰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9만 원이 가는 게 1차 파동이거든요. 네. 엘리어트 파동상 네. 1차 가면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이 9만 원까지는 터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뭐 네, 네. 손절가를 손절하실 건 아니니까 우선 네. 올랐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네. 9만 원에서 정리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건설주 그리고 예. 여행주, 엔터주 중을 좀 그 돈을 세 개로 분산하시면은 올 한 네. 해는 아주 따뜻한 계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테오젠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은 워낙 급등락이 큰 섹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면 좋을 이 빅사이클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건설주, 엔터주, 여행주 이런 정책 소외주와 리오프닝주 참고하시면서 앞으로도 큰 도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아유,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예, LB세미콘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4,400원에 8%요. 14,400원에 8%시고요. 네. 네, LB세미콘 지금 보니까 속상하게 기관이 자꾸 연일 매도를 하고 있네요. LB세미콘 지금 말이에요. 담으신 지 좀 꽤 되셨죠? 네.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6개월 넘은 것 같은데요? 네, 보니까 한 작년 여름쯤에 또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어떤 네. 부분에 대한 궁금증 있으세요? 그거 자꾸 내려가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금 물을 타야 되나 써야 되나 그거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요즘 워낙 또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여러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께 네.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밤늦게 수고 많으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 LB세미콘 사신 지 꽤 되셨죠? 네. 6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딱 고점에서 지금 사셨거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네네. 그리고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악재가 사실 없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 악재도 없고 재료도 좋은데 최근 한 달 동안 그 21선을 깨고 굉장히 큰 하락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가가 1,650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좀 물을 타야 될지.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전략을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거 LB세미콘 정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설명드리는데 지금 네. LB세미콘 차트가요. 코스피 네. 지수 차트랑도 비슷하고 삼성전기 차트랑도 비슷해요. 네. 그런 말은 뭐냐면 지수가 빠지면서 외부 변수에서 지수가 빠지면서 지수를 따라가는 지금 형태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최저점이 엊그제 3월 8일 날 1,400원을 찍고 이제 다시는 더는 빠지지 않겠다는 표시를 우선 그 일봉에서는 시그널은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약해서 이게 만약에 1,400원을 한번 깨가지고요. 10,000원을 깨면 밑으로 한번 크게 내려올 수도 있는 차트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1번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네. 오늘 1,400원 최저점이 나왔고요. 네. 봉을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최저점이 1,450원이 나왔고 전저점을 깨지 않는 아랫꼬리에 닿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 화, 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손절을 해라, 뭐 익절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늘이 바닥을 다시 한번 두 번째 지지라인을 체크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 화, 수 중에 LB세미콘이 만약 21선인 11,000원 위에 올라간다면 네. 희망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추매할 타이밍은 아닌가. 우선 11,000원 위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네. LB세미콘은 굉장히 기로에 서 있다. 10,000원이 깨지면 다시 한번 하락을 할 수 있는 차트이고
네. 그렇지만 오늘 아래꼬리에 달렸기 때문에 월, 화, 수 중에 11,000원을 넘으면 네. 반등의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14,800원까지 가기가 너무 멉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죠? 40% 마이너스 40%가 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11,000원을 돌파해서 추매를 좀 할 수 있으시죠, 시청자님? 네. 네네. 11,000원을 돌파해서 장대 11,000원을 돌파해서 우상향으로 한번 양봉이 크게 한번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11,000원을 돌파한다면 네. 양봉을 보고 추매를 하시고요. 네. 만약에 양봉이 안 나오고 지지부진하시면 우선 관망의 자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 이게 지금 정말 재료는 좋은데 시장에서 지금 돈들이 돌아가는 섹터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원전 테마가 특히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건설주, 기자재 관련 건설 기자재 관련주들이 테마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종목은 이상이 없으나 지수 따라서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저도 관심 있게 볼 텐데 다음 주 네. 월화수 중에 11,000원을 올라가는지를 보시고요. 거기에 네. 맞춰서 추매를 할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데 지금 네. 상황에서는 추매를 해라 말아라 제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네. 주 월화수 중에 11,000원을 넘으면 이 코너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요.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11,000원 일단 넘으면 네, 네, 상담을 네, 네. 하고 난 다음에 추매를 해라. 네, 10,000원이 떨어지면은 좀 더 하락할 수 있으니까요. 진심으로 네. 11,000원 올라가기를 저도 바라는데 11,000원 넘으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종목부터 이 시장에 대해서까지 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용준 파트너님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또 다양한 대응 전략 세워보실 수 있는데요. 샵 058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다음 전화가 바로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전화가 아니고 문자가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CGN 종목 보내주셨고요. 55,3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오늘 CGN 같은 경우는 지금 장 후반으로 가면서 낙폭을 굉장히 키웠습니다. 6% 넘게 떨어졌고요. 외국인이 물량을 대거 던지면서 오늘 코스닥 시총 13위까지 좀 밀려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CGN 종목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CGN 종목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지 파트너님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CGN은 뭐 진단키트의 대장주죠. 사실은 네. CGN이 실제적으로 제가 제약바이오를 좋게 보기도 하고 나쁘게 보기도 하는데 좋게 보는 이유는 가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높게 평가를 하지만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보는데요. CGN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출로 이어진 유일무이한 제가 봤을 때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진단키트의 대장주이고요. 최근에 코로나 처음에 2년 전에 팬데믹 때는 CGN이 매출이 상승하면서 16만 1,000원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던 종목이 CGN이기도 하죠. 네. 그렇지만 지금 뭐 시청자님 문자상 보니까 매수 가격을 보니까요. 최근에 어제나 오늘 매수하셨을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하락을 했었는데 매수가와 현재 종가와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오늘 뭐 좀 팩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보면 처음에는 지금 확진자도 엄청나고요. 확진자 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그리고 중증 환자도 많고 거의 한 달이 건너면 다 코로나를 지금 앓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코로나 진단 키트로 확인을 받아보고 PCR 검사 받아보고 느끼는 건데 네. 예전처럼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그게 공포스럽다. 이런 상황은 현재 사회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긴급 속보 뉴스에 보니까 신속 항원 키트로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더 이상 PCR 검사를 하지 않고 뭐 자가 진단 키트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셀프 진단을 하고 셀프 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는 코로나 그렇게 무서운 병보다는 누구나 한번 걸릴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젠에 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아는 시젠은 진단 키트의 대장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이런 흐름에서 다시 한번 큰 파동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게 시젠은 워낙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을 크게 하지는 않고요.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실폭이 크지 않으시다면 지금 굉장히 오랜 행보 끝에 상단에 매물대도 굉장히 많고요. 5일선, 21선, 61선 다 하향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본전 부근에서 본청하시고요. 우선 당분간은 진단키트 종목은 이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즌에 대해서도 또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상담 들어가 볼게요. 네, 전화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해서 고민 있으세요? 미코요. 미코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14,000원에 20%요. 14,000원에 비중은 20% 담고 계시고요. 예, 예. 미코 14,000원 매수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작년 8월, 6월인가 8월인가. 오래되셨네요. 오늘 종목 예. 상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굉장히 오래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매수가까지 올라인가 그렇지 않으면 좀 추가를 해서 네. 빠져나올 수 있을란가. 추가 매수까지도 또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미코 종목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미코 사신 지 꽤 오래되셨죠? 예, 예. 미코 지금 14,000원 사셨으면 현재 마이너스 폭이 한 30%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그죠? 예. 그리고 미코 혹시 사신 이유를 먼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 같은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수소 반도체 뭐 이런 걸로 엮여가지고 그걸로 보고 샀는데 네. 처음에 사가지고 한 5% 수익이 났었는데 그렇네요. 네네. 예. 그 뒤로 계속 흘러나와가지고 지금 작년 6월인가 샀거든요. 네. 지금까지 가지고 왔는데 네네. 그냥 변동이 없고 자꾸 내려가네요. 그러네요. 우선 네. 잘 사셨고 뭐 재료도 잘 알고 계시는데 미코 같은 종목은 사실은 수소차 관련주기도 하고요. 제가 네. 기업 개요에 지분을 좀 보면 미코 같은 경우는 미코 바이오메드라는 그 진단키트 관련주의 모회사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소도 재료이고 진단키트도 재료인 종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진단키트가 갈 때도 가고 수소차도 갈 때도 가는데 지금 트렌드상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시젠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단키트도 사실은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 이런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또 결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 이쪽 부분도 사실은 부각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미코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지금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22선을 깨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은 아프지만 제가 보는 시야가 뭐 100%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제가 네.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11,300원이 종가로 끝났거든요. 오늘 미코가. 예. 근데 미코가 이 22선을 다음 주 월화수에 깨면 다시 한번 10,000원대 부근으로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추매를 하고 싶으시면 당분간은 미코는 추매를 하지 않으시고 예. 어차피 오래 갖고 계셨으니까 예. 지금 비중만 가지고 좀 홀딩을 하셔가지고 예. 좀 버텨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예. 근데 제가 약간 시청자님이 나는 좀 손절하더라도 다른 손절하고 신규 좋은 종목으로 가고 싶어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전체를 손절하기 사실 부담스러우니까요. 네. 50% 정도 손절하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설주, 리오포닝주, 엔터주 중에 하나를 잡으셔가지고 그걸 좀 사셔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싶은데 미코도 다음 주 월화수 중에 22선을 깨고 내려가면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아쉽지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네네.
힘내시고요. 예. 네, 믿고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대응 전략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8,800원의 비중 15%입니다. 78,800원에 비중은 15%요. 네.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지금 이게 네, 지금 계속 이제 하락이 나왔었는데 네. 실적 면에서는 괜찮고 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게 많이 빠진 듯한데 예. 아무래도 또 앞서서 이 기아 종목에 대해서도 상담이 들어왔었는데 그때도 또 파트너님께서 현대차와 묶어서 상담 도와드렸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파트너님께 보다 더 자세하게 종목 진단 받아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유아 78,800원이잖아요. 예. 근데 뭐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지금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유아 지금 지분 차트인데 현대유아의 그 가장 큰 지분을 현대자동차가 25%를 가지고 있고요. 기아가 13%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현대차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대위아, 현대차 이렇게 네이버에 치고 뭐 관련 내용을 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러시아 사태, 러시아 자금 결제 문제, 수출 문제가 크게 나오거든요. 물론 대기업이라서 회사가 망하거나 상폐될 위험은 없으나 뭐 이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자금 결제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당분간 하락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매를 하시고 싶으신 생각도 있으실 거고 뭐 버티실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보통 이런 대형주들을 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중장기 그리고 굉장히 큰 오랜 기간 장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현대기아를 지금 익절하시겠다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지금 지속적으로 빠지고 앞으로 좀 더 빠질 것 같아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5만 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매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더 빠졌을 때 일정 부분을 추매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추매하시고 그래서 최소한 장기로 1년, 2년 정도는 보시면서 트레이딩보다는 적금을 든다 이런 생각으로 현대위아, 기아차 이 세 파트는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급하게 마음 먹은다고 해서 지금 갈 차트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다행인 거는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좋은 매매 습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손절이라든지 상패라든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현대위아의 잘못도 아니고 현대차의 잘못은 아니지만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수출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단발적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이걸 감안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하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더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유튜브로 보내주신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센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9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들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열심히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또 기관은 또 열심히 또 물량을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9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 종가는 66,600원에 형성이 됐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또 파트너님께서 어떻게 봐주실지 대응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부탁드립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차트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의 국민주. 왜냐하면 국민주가 삼성전자가 전자 쪽에는 대장이고 국민주이고 바이오의 대장은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인데 지금 오늘 최근에 제가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분식회계에 대한 우려는 벗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전 굉장히 오랜 기간 빠져 있고 그리고 물려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개인들이라서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닥에서 59,800원을 찍고요. 21선 위로 살짝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세트리온 같은 경우는 웬만큼 좋은 호재가 나오더라도 거의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방 경직이 돼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세트리온은 대부분의 개미들이 굉장히 또 비중도 크게 사신 종목이 세트리온 삼형제라서 사실은 저도 이게 빨리 올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좀 다음 주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야 올라가고 둘 중에 한 파트만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미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최저점 59,300원을 찍고요. 분식회계에 대한 우려가 지금 벗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9만 원까지는 바로 갈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추매도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또 악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모르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현 비중 그대로 좀 홀딩 하시면서 지금 다음 주의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손절을 해라, 익절을 해라, 이게 라인 잡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로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고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굉장히 시총이 크기 때문에 걱정은 많이 하시겠지만 차트상으로는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그동안 걱정하신 것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혹시 올라가면 그때 한번 유튜브에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그때 기사 다시 한번 제가 철저히 준비해서 다시 그때는 좋은 목표가를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장 마감 이후에 또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 4년 만에 고위 분식회계 의혹을 벗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다음 주장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파트너님 이 말씀 참고하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유튜브로 보내주신 종목 상담 들어가 볼게요. ITM 반도체 종목 보내주셨습니다. 43,700원의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 또 반도체주들도 조금 약세를 이어가고 있죠. 덩달아 오늘 ITM 반도체도 조금 소폭 내리면서 35,650원에 종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ITM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파트너님? 사실은 오늘 정말 어려운 종목들이에요. 왜냐하면 네. 제가 보지 않는 종목들이라는 거는 네.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시장에 관심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시장에 관심 받는 게 중요하고 한간에 사람들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개인들이 훨씬 더 돈이 더 많습니다. 개인이 밀집돼 있을 때 그 파급력이 커지고 그 종목의 급등이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요새 최근 들어서 생소한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네. 시장에 소외된 종목들이라는 거거든요. 급등이 나오려면 개인들도 뭉치면 급등을 낼 수 있고요. 기관, 외국인이 모여도 급등이 낼 수 있는데 지금 ITM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삼성전기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LB세미콘도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죠. IT 쪽이 지금은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IT 소외된 느낌인데 지금 매수가도 굉장히 높으신 것 같으세요. 매수가가 ITM 반도체가 43,700원이니까요. 네. 43,7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네, 43,700원인데 지금 대부분의 차트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바닥은 다진 거고. 왜냐하면 바닥이 나왔다는 거는 최근 지수 하락에 의한 바닥인 거니까 이 종목에 대한 잘못은 사실 없어요.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런 기사는 있지만 수익성 악화로 사실 급락을 하지는 않거든요. 바닥이 나왔고 지금 21선 위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올라가는데 한참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 재료나 호재가 시장에서 다소 소외된 느낌이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오기는 어려운 종목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3,700원까지 기다리시기가 어려우시면 어느 정도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면요. 약손절 정도 하셔가지고 시장이 주목하는 종목 쪽으로 좀 포트를 다시 한번 설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답답하시니까 종목 상담 하시는 건데 제가 하면서도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항상 주식을 할 때는 시장이 좋게 보는 종목으로 들어가서 대장주를 잡으셔야 수익도 나고요. 그리고 급등도 볼 수 있는데 남들이 보지 않는 종목을 내가 좋다고 해서 그 종목에 간다 이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항상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제가 바라봐야지 제가 바라는 대로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을 기억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정말 종목 상담 들어온 이 종목들을 보니까 좀 꽤 오래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상담을 많이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파트너님께서 이 시장의 조명을 받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또 이 투자 팁을 챙겨주신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알찬 정보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또 오늘이 이제 금요일인 만큼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지도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이제 저희가 또 나무를 살펴봤으니까 더 시야를 넓혀서 또 숲을 봐야 되겠죠. 네네. 다음 주 시장은 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 어제 그 윤석열 후보님께서 당선이 되면서 윤석열 정책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선 가장 크게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 건설주하고요. 원전 관련주, 소형 SMR 원전 모듈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미 올라 있다면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엔터주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주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16일 날 러시아 디폴트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우선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그것도 기사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FOMC 17일 날 새벽 3시에 금리 발표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중요 지표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은 적극적으로 대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한 걸음 물러서서 보수적으로 보시되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에서 매수,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면된 종목들은 약간 손절하시거나 그리고 관망하시거나 좀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